비싼 돈 들여 힘들게 한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으시죠? 임플란트 치아가 만들어지면 다 끝났네 이러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2달이면 심지만 1년까지는 꼭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5가지만 잘 지키시면 20년, 아니 30년까지도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 심으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이제 임플란트 아프냐 비싸냐 이거 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제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오래 써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크라운으로 하면은 10년 뒤에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나와 있는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가 이제 10년 뒤에 이제 살아남아 있을 확률이 90%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수명이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는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또 이제 살아있는 90% 중에서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좀 불편하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조금 임플란트를 더 오래 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을 하려면 임플란트 수술 전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랑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 수술 전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요. 이제 저희가 옷을 잠글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첫 계획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잘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이제 임플란트 자체, 임플란트를 어떤 거를 심을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맨 위에 있는 방식의 임플란트를 많이 썼는데 이제 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 풀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고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째, 3번째 임플란트를 많이 심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기 목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튼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와 있는 부분 때문에 앞에 심게 되면 저런 부분이 이제 예쁘지 않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금니는 저런 임플란트를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뼈 이식도 하고 하는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째 임플란트처럼 이제 목에 올라와 있지 않은 임플란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맞게 임플란트 계획부터 어떤 걸 심을지가 이제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쓰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몇 개를 심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너무 가깝게 심으면 저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깝지 않게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간에는 한 3mm 정도 띄어서 심고 임플란트하고 치아 사이에는 한 1.5mm 정도 충분히 간격을 두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대로 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배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처럼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제 14개 치아를 만드는데 보통 위쪽은 이제 어금니 부분에 3개, 3개, 앞쪽에 한 3개 해가지고 한 9개 정도 심고 이렇게 계획을 잘 해서 심으면 저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보철을 어떤 걸로 할지도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도자기를 많이 썼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깨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튼튼히 문제 안 생기고 오래 쓰려면 아무래도 저렇게 깨지는 재료보다는 이제 지르코니아 재료가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을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플란트 계획에 대한 부분 말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또 잘 돼야 되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심게 되면 힘을 잘못 받게 되면 임플란트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가 빨리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분 사진인데요. 환자분 여기 왼쪽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2개 심고 걸어서 3개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뼈도 얇고 공기주머니 뼈 이식을 하고 말고 갈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불필요한 뼈 이식도 피할 수 있고 또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다 보니까 당연히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환자분 뼈 상태라든지 이제 전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플란트는 이제 마치 나무를 심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을 때 이제 심은 땅이 이제 사막이라고 하면 나무를 심어도 잘 안 자라겠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환자분의 뼈 상태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심어도 이게 잘 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미리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고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뼈가 잘 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비타민 D를 영양제를 복용을 하시고 해서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가 잘 붙을 수 있게 그런 건강 관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술 후 관리는 얼마 동안이 제일 중요하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수술한 다음에 첫 한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달 사이에 이제 세포들도 오고 이제 임플란트 사이사이로 뼈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얼마 동안 또 중요하냐 이런 부분은 뼈가
완전히 이제 단단해지고 한 사이클이 도는데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뼈라는 것 자체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 이제 주변 세포들이 오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자라나서 새 뼈가 생기는 단계, 그리고 그 뼈가 없어졌다가 다시 뼈가 되는 단계를 완전히 거쳐야 이게 정말 튼튼한 뼈가 되거든요. 그 단계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54주거든요. 그래서 1년이 경과가 돼야 진정한 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 뭐 2달, 3달 만에 만들어 드리지만 진짜 뼈가 되려면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너무 단단하거나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아껴 주셔야 이거를 10년, 20년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 먼저 임플란트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치가 심해서 충치 때문에 치아를 뽑은 경우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다행인 게 이제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괜찮고, 두 번째는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막 치아가 흔들려서 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딱 심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잇몸병이 안 생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셨던 분들은 구강 내에 그런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잇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양치도 잘하고 스케일링도 잘 받고 하셔서 구강 내에 그런 안 좋은 세균들을 잘 없애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치아가 금이 가서 치아가 쪼개져서 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꽉 무시는 습관이 있다거나 이갈이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씹는 근육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셔서 치아가 힘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도 강한 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갈이라든지 이 악물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에 끼고 자는 나이트 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끼고 주무시면 밤에 막 나도 모르게 갈 때 임플란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만들면 좋겠고요. 또 이제 씹는 힘이 너무 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보톡스를 하지만 치료적인 목적으로 보톡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같은 거를 맞아주시면 이제 임플란트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뺐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예방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빨리빨리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나사로 조여지는 거기 때문에 나사가 풀리게 되면 나사가 이제 머리가 까딱까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힘을 많이 받으면 나사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임플란트가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조금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치과 검진을 받는 게 좋겠고요. 검진도 불편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뭐 한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오셔서 체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기 검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수명과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플란트는 일반 치아 보철보다 수명이 더 긴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오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관리 방법에 따라 10년을 쓰냐 20년을 쓰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유의하셔서 임플란트를 내 치아처럼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